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방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이 토론보다는 여야 상대방 헐뜯기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예, 필리버스터는 보통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서요. 대부분 반대 토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이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제한은 아니고 50시간으로 한정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 23일 밤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네.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때를 기억해 보면 네. 나름 의미 있는 말들도 꽤나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네. 그것을 통해서 또 스타들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걸 토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주목할 만한 발언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예, 일단 크리스마스라서 주목을 좀 덜 받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진풍경 있었습니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 읽을 서류를 무더기로 가지고 올라오고 또 중간중간 목을 축여가면서 시간을 네. 안배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네. 연단에 오른 의원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발언은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발언이 좀 많았고 네. 상관없는 시를 낭송하거나 상관없는 발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문희상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내주십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경찰 국가를 포기했다 이런 네. 발언을 했고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해달라. 네. 여자 대통령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발언이 나서 국회 안이 웃음보가 터졌다고 네. 하는데요. 동아일보는 야당의 결기도 여당의 품격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재미도 감동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비판을 실었습니다. 네.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고성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사실 토론이란 단어가 무색해진 게 현실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 결정을 하면서 이 대구 시민들도 2박 3일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가면서 의사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세금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 토론하는 자세부터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직장갑질 사례를 신고받는 직장갑질 119가 이번에 5대 키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5대 키워드는 폭언, 성희롱, 신고, 따돌림, 보복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한겨레는 자세한 사례를 짚었는데요.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 그리고 대표님이 보면 흥분하겠다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 그리고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보복, 네. 그리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다 퇴근한다 등의 따돌림, 그리고 갑질 같은 걸 신고했더니 인사팀에서 별다른 조처가 없다 등의 신고 사례를 제보가 들어왔다고 예.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제도에 허점이 많아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실었습니다. 네. 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를 받는 사람이 사용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용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사용자, 즉 사장이 괴롭힌 가해자인 경우에는 네.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거 신고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네. 처벌 조항이라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은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법이 정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법 자체가 이 처벌보다는 문화 개선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럴 때도 시행 초기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네.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이 새해에는 이 불편한 갑질 조직 문화 조금 달라졌다. 이런 평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안 내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좀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2주 전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차량 다중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행정당국은 원인으로 지목된 블랙아이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4일 밤 새벽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형 트레일러와 유조차 등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고요. 사고 이후 일부 차량에서는 불이 붙고 또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정말 현장이 네. 아수라장인데요. 네네. 이 원인이 도로 상태 때문이라고 지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요. 네. 현장에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노면에 물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영하의 기온에 얼어붙는 네. 거죠. 보통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운전자들이 도로 상태가 어떤지 식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얇게 얼어버리면 그 도로 표면 색깔이랑 똑같아서 네. 분간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도로 색깔이랑 똑같아서 블랙아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운전자들이 빙판길을 식별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사고 발생률이 꽤 높습니다. 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측은 당시 블랙아이스에 대비를 해서 염화칼슘을 뿌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 빗물에 염화칼슘이 씻겨 내려갔거나 아니면 이 염화칼슘이 오히려 미끄러움을 더 유발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준비되고 있나요? 예, 경상북도는 상습 결빙 구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상습 결빙 구간은 국도의 48곳, 지방의 73곳 등 모두 157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는 제설 장비, 제설 자재, CCTV 같은 여러 장비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에 활용이 되는데요.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습 결빙 구간을 전면 재조사해서 특히 교량이나 터널 진출입로 등의 우려 구간을 파악을 하고요. 또 조사를 마치면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 등의 여러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수 분사 장치와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 본사와 네. 그리고 도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위탁업체 2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근무일지 그리고 도로 관리 매뉴얼 등을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이 지침 등을 잘 지켰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만큼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안전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